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주말마다 농구 동호회에서 열성적인 선수로 통하는데요. 평소에는 큰 부상 없이 즐기던 A씨가 중요한 경기에서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경기 당일 상대 선수를 제치고 골대 밑으로 돌파하던 중 급격히 방향을 바꾸며 점프를 시도했는데요. 착지하면서 균형을 잃어 왼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강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스포츠 손상이란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부적절한 동작 또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 손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급성 손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부상으로 예를 들어 넘어진다거나 충돌 혹은 잘못된 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염좌, 파열, 골절, 타박상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손상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을 말하며 피로골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포츠 손상은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중년에서 유발될 위험이 큰데요.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의욕이 앞서지만 기술이 부족하고 뼈, 인대, 근육 등 근골격계 발달이 미숙해서 손상에 더 취약한데요. 특히 성장판은 주변 인대나 힘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고 손상되면 성장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체가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 손상이 자주 발생하는 중 하나는 하지입니다. 특히 고관절과 슬관절이 주요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고관절과 슬관절은 신체의 안정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책임지는 관절들이기 때문에 스포츠 도중에 발생하는 강한 회전력이나 충격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운동 중에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근육, 힘줄, 인대, 뼈, 연골 등 근골격계 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염좌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인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것이고, 탈구는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인 관절이 분리되는 것이며, 골절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무릎 스포츠 손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축구, 농구 등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점프 착지 중 발생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반월판 손상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로는 반복적인 점프와 착지로 무리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무릎 슬개건염이 있겠습니다. 고관절 스포츠 손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최근 고관절 충돌 증후군, 대전자 점액라면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대부분 과도한 사용, 잘못된 자세 또는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며, 이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강화와 유연성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스포츠 손상은 주로 움직이는 동작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증세가 나타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손상이 발생하면 재발의 위험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스포츠 활동 후 근골격계 통증이 2에서 3일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릎의 경우 운동 중 갑작스럽게 예리한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이후에 무릎이 붓고 열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릎이 불안정하게 꺾이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십자인대나 반월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무릎을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어려워진다면 관절 내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관절은 조금 다른데요. 주로 사타구니나 엉덩이 부위에 뻐근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걸을 때 다리를 끌거나 달리기나 점프 같은 동작 후에 고관절 주변이 뻣뻣해지는 느낌도 흔한 증상입니다. 방향전환 같은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고관절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손상의 영상 진단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X선 진단은 단순 골절부터 복합 골절까지 다양한 형태의 골절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음파는 인대, 건, 근육 등 연부 조직 손상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데요.
하지만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진단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공명 영상은 정밀 진단을 위해 필요한데요. 연부 조직, 골수, 연골 등을 고해상도로 시각화할 수 있어 복잡한 손상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은 복잡한 골절의 3차원 구조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방사선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무릎과 고관절 스포츠 손상의 치료 방법은 손상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존적 치료는 경미한 손상이나 초기 관리에 적용되는데 라이스요법, 즉 휴식, 냉찜질, 압박, 거상 등을 통해서 초기에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따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 예를 들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나 고관절 충돌 증후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구조물을 복원하거나 혹은 손상된 구조물을 제거하고 이후 철저한 재활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운동 기능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치료 이후에는 재활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활치료의 목표는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 및 강화인데요. 증상에 맞는 치료는 현재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재활치료는 더 나아가 부상 전의 상태로 돌아가 원활하게 일상을 복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포츠 손상 후 재활 과정은 신체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각각 회복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한다거나 조기 복귀는 재손상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둘째는 재활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나 전문의의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력, 유연성, 안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는 재활 도중에 발생하는 통증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활 중에 통증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원인을 평가해야 합니다. 통증은 재활 중 과도한 부하나 잘못된 운동 자세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손상 후 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려면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따뜻하게 만들어 예열하는 작업인데요. 같은 동작을 가볍게 반복해 해당 부위에 혈액이 흐르도록 하면 관절이 따뜻해집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 예열해야 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는 어깨와 손목을, 달리기는 발목과 무릎을 집중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과 고관절을 강화하는 운동은 어렵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무릎과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식탁 의자를 활용하면 되고 운동 초보자에게도 아주 쉽습니다. 둘째는 누워서 다리 올리기입니다. 바닥에 누워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시 내리는 동작인데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과 고관절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젊을 때 무릎, 발목 등을 계속 다치면 관절 노화가 빨라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무릎과 발목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손상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부상이 누적되면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기능이 약화되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빠르게 마모되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노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운동하다가 별다른 부딪힌 곳이 없어도 뼈에 금이 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 중 특별한 외상 없이도 뼈에 금이 갈 수 있는데 이를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피로골절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무릎 아래쪽, 발목, 발 뒤꿈치, 정강이 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근육이 피로해져 제 기능을 못하면서 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걷기만 해도 통증이 발생하고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 손상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작은 손상이 반복되면 치유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 회복이 어려워지고 퇴행성 질환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먼저 충분한 근력 운동으로 필요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평소에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 인대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불리는 밸런스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는 신체 능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장비를 착용하여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 휴식, 그리고 적절한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손상이 의심될 때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손상이라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